우리 주변에선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틈만 나면 괴롭히려는 교활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학창시절은 물론이고 직장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심하거나 순진해 보이면 그 괴롭힘이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공격해오는 사람을 물리치는 제일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선은 그들이 애초에 공격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실제보다 강하다는 인상을 상대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전략의 바이블로 평가받는 로버트 그린의 책 전쟁의 기술은 인생과 비즈니스의 격전장에서 실패를 막아내고 진정한 승리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33가지의 전략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날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 강하게 보이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라. 마치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듯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적을 무너뜨릴 준비가 다 돼 있으며 적의 평판을 허물어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평판을 중시해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일 경우 특히 효과적이겠죠. 우리를 공격해오는 대가는 값비싸며 자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우리와 싸우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적 행동은 약자의 표시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소 비이성적으로 될 수도 있어서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음을 비치면 됩니다. 미친 상대는 두려운 법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잃을 것이 없는 자와 싸우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마련입니다. 2. 인간의 타고난 편집증을 이용하라. 상대편에게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대신 간접적이면서 그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행동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중개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적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듣게 해서 불안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적을 위협할 만한 대항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편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위협이 베일에 쌓여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상대가 받는 압박도 커지게 되고 우리를 쉽게 보고 공격하는 일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3. 대담한 행동으로 기선을 제압하라.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적을 속여서 공격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예기치 못한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겁없이 마치 또라이인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가 약할 거라는 적의 인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는 2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적은 우리의 행동 뒤에 이를 뒷받침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그냥 허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토록 대담무쌍한 행동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적은 전과 달리 여러분을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보다 확실히 낫습니다. 상대는 누군가를 괜히 건드렸다가 어떤 대가가 따를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법입니다. 4. 두려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쌓아라. 까다롭거나 난폭하거나 무모하거나 혹은 전략적이거나 철저하거나 어떤 평판이든 다 해당됩니다. 이 이미지를 장기간 쌓아 올리면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며 한편으로 존경하면서 한편으론 다소 두려워할 것입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싸우겠다는 사람을 굳이 괴롭힐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전략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을 말입니다. 평판이란 무서워서 굉장한 공격적 무기가 됩니다. 아무리 권력 의지가 강하고 도전적인 사람이라도 두려운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는 사람에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죠.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겁을 먹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평판을 세심하게 쌓아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는 허점이 보이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려고 시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를 두렵게 만드는 파워에 스스로 도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억지 기술은 위험에 빠졌을 때 방어책으로 사용해야지 공격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동은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내며 만일 적이 분노하며 그 사람과 똑같은 전략을 쓰기로 마음먹는다면 별것 아니었던 싸움이 서로에 대한 보복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죠. 이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억지 전략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자들만이 알고 있던 지식, 전쟁의 기술에는 승리하는 비즈니스와 인생을 위한 33가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법, 라이벌의 심리를 파악하는 법, 약자의 처지에서 협상하는 법 등 전통적인 전쟁의 기술에서부터 능수능란한 권모술수를 통한 모략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는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를 피해만 다니거나 불평하는 대신 싸울 줄 아는 협상가, 전략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임을 과시하는 방법을 과감하게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검증된 방법인 이 기술을 자연스럽게 쓴다면 앞서 말한 대로 아무리 거칠고 탐욕스러운 공격 성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뭔가 불길하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보이는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공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우리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공격자들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일상은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